안녕하십니까. 경매상황 방영출입니다. 오늘 884강이죠. 공익용 산지. 참 말들도 많고 제가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요 근래 한 3건을 상담을 받았어요. 한 분은 이제 공익용 산지에다가 캠핑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저쪽 충청북도 이제 그쪽 괴산인가 거기에 이제 상담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안산시, 제가 거주하는 안산시죠. 안산시의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2건을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익용 산지에도 단독주택, 근생시설도 가능해요. 그죠? 공익용 산지에도 단독주택, 근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는 임야잖아요. 임야기 때문에 어떤 걸 적용받죠? 산지법을 적용받죠? 그죠? 그래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산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어느 분 공인중개사분이신데 누가 상담을 하더래요. 아니 그 누군가 뭐 경매사령관인가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공익용 산지에도 단독주택이나 근생을 지을 수 있다는데 대체 그 법조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찾다가 못 찾았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공인용 산지에 단독주택, 근생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벤치마킹 형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분들 특히나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요. 물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어. 1번지 땅을 갖고 있어. 1번지 임야를 갖고 있어. 그럼 그 임야를 갖고 계신 분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그죠? 공인중개사분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희박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시려면 진짜 박영춘 교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망신당하고 쪽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좀 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봤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공익용 산지에서는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을 따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익용 산지 플러스 보존녹지라 돼 있다. 그러면 어떤 행위자를 따르죠? 보존녹지 행위자를 따르죠. 그죠? 공익용 산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보존녹지가 같이 얹혀져 있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존녹지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건폐율 20%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녹지에서는요. 단독주택, 근생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상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경기도 30몇 개는 다 못 받고 제가 한 15개 정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다 봤어요. 과연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다 똑같아요. 거의 제가 15개 정도 여기 도시계획 조례 한 매야 여기 몇 개 되죠? 제가 어제 잠깐 다 봤거든요. 도시계획 조례를요. 보존녹지에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근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어긋난 거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안산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서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죠? 인구 유입을 시키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니까 보존녹지에 대해서 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보존녹지에서 특히 다른 동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동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선부동, 그죠? 뭐 신길동 그런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독 안산시에서도 대부동 있죠? 대부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3개가 있나요? 3개 동이 있죠? 대부도에 3개 동이 있는데 대부동에서는 대부도에 거주한 농어민만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법을
조례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부북동에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북동에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건지, 대부동에 있는 사람들만 개발하라는 건지,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시장님 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 그러니까 얼마 전 시장이겠죠? 그때 이제 조례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조례가 필요한지 저는 토지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대부동에 대해서만큼 특별히 대부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만 보존녹지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른 제가 아까 보여드린 14군데 경기도에 있는 시군 10몇 군데를 다 봤지만 그런 조항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안양시 관양동에 소지한다. 보존녹지다. 그러면 안양시 조례를 보면 안양시 관양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안산시에 이게 정식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부동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 가서든 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내가 대부도로 이사가서 보존녹지 땅에다가도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나 좀 모순된 조례 같지 않나요? 제가 경기도에 30몇 군데 다 조례를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이제 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을 짓고 싶대 이렇게요. 뒷필지가 걸려 있는데 여기가 도로에 이렇게요. 도로구역이니까 도로하고 접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보존녹지, 그죠? 공익용 산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차례 강의를 했지만 제 강의 들으시면 다 알죠? 다 웃으면서 알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공익용 산지 행위제한을 따라야 된다. 1번. 보존녹지 행위제한을 따라야 된다. 2번. 자, 보존녹지 행위제한 1번이라고 한 사람들은 공부 좀 조금 더 하십시오. 제가 개하더라는 말 안 쓸게요. 자, 그리고 2번 보존녹지 행위제한을 따른다 라고 하는 분들은 네, 조금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왜 이제 공익용사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왜 공익용 산지 플러스 보존녹지에서는 원칙은 공익용 산지니까, 임야니까, 공익용 산지의 행위자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자, 그래서 봤습니다. 봤어요. 자,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자, 산지관리법을 보면요. 보존산지에서 행위 제한이 있어요. 12조에.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진짜 어디 가서 좀 망신 당하지 말고, 진짜 이런 건 좀 알아놓으세요. 예? 여러분들 주위에 다 공인용산지, 그죠? 보존녹지야. 그러면 왜 공인용산지 플러스 보존녹지는 보존녹지의 행위 제한을 따라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실력도 향상되고. 자, 그래서 산지관리법, 임야니까 산지법 따라야 되니까 보존산지에서 행위자를 따라야 되죠. 그죠? 보존산지는 뭡니까? 자, 공익용산지라고 나왔어요. 2항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공익용산지라고 나와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공익용산지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2항에도 불구하고 이 2항에도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용 산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쭉 나열했을 거 아닙니까? 1항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래에서 설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법들을 따라라 이거예요. 이 법들을 따라라예요. 그래서 자, 이 법들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자, 보존산지에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 나오죠. 자,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공인용산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4조 1항 1호 남옥에서 14호 요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죠? 자, 요거 2항에 보면 2항에 이제 쭉 이런 내용들 나왔어요. 2항에 3항에 뭐 1항 아이고 잘 안 내려가네. 3항 1호 3항 2호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3항 1호를 보면 자, 4조 제1항 1호 남옥 4번부터 14번까지의 산지는 요걸 적용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4번부터 몇 번까지 하겠죠? 4번부터 14번까지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4번부터 14번까지는 아까 2항의 공인용산지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의 행위 제한을 따른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이런 것들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법을 따라야 되고 공원구역의 산지도 역시 공원구역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에 관리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도 여기 문화유산 보존법에 따라야 되고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도 역시 수도법에 따라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도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는 국토계획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산지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개발제한국도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도 개발제한구역 법을 따라야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도 수도법을 따라야 되고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산지도 문화유산법을 따라야 되고 그죠? 공원구역의 산지도 자연공원법을 따라야 되고 그죠?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산지도 야생동물 보호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도 국토계획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가 뭐냐 녹지지역이 뭐냐 어디냐 그래서 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봤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보니까 법 4조 아까 이게 4조잖아요. 그죠? 1항 1호 아까 1호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밑에가 2호고 남호 그죠? 구에서 남호 구가 이거잖아요. 국토계획법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그렇죠? 요거잖아요. 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녹지지역이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1항에 따라 보존 녹지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자 이게 공익용 산지야. 공익용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죠? 이러한 것들은 이 각각의 법을 따라라. 그죠? 이게 공익용 산지잖아. 공익용 산지가 얹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녹지잖아. 녹지. 보존 녹지잖아요. 보존 녹지는 뭘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녹지지역 중에 보존 녹지는 보존 녹지 행위자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도 이 법을 찾으라면 못 찾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 물론 이제 국토계획법 배우지만 산지법도 배우나? 산지법은 안 배울 거예요. 산지관리법은 안 배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해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 5년 10년에도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존녹지 행위 제한은 특히 그래서 공익용 산지라고 돼 있고 보존녹지라고 돼 있으면 보존녹지 행위 제한을 따른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자, 맞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볼게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자, 대부분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군, 시도, 경기도에 있는 시군하고 비슷해요. 나머지는. 제가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려고 딱 조례를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보존녹지 공익용 산지가 붙어 있으면 도시계획 조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계획 조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 조례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일전에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런 것은 솔직히 뭐 제 교재 안 가지고 계셔도 다 알려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기 자치복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참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나 제가 다 알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없죠. 경매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자, 여기 자치복귀 정보 시스템이라 들어가서 대한민국 여기를 갖다가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 경기도 선택, 경기도
안산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어딨어 안산시가? 안산시 여기 있네. 안산시 클릭.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아이고. 도시계획조례를 딱 예? 치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딱 나오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안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쭉 나와요.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대부분 별표에 보면 행위제한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별표에 서식에 보면 각 여기 이렇게 해서 파일 열기를 하면 별표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제요. 생산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보존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제가 그대로 제 교재로 옮긴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제 교재로 바로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자치법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볼 때 이 자치법규 시스템 이용하세요. 이거 뭐 제가 뭐 맨날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이분이 대부 여기가 북동이거든요. 대부 북동에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상담을 하려고 하다니까 보존녹지, 공용용 산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공용용 산지, 보존녹지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용 산지에 살 수 있는 행위 뭐 보존녹지의 행위제한을 따른다. 그럼 보존녹지의 행위제한 조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조례를 아까 보여드렸고 지금 보는 중입니다. 자, 별표 1 중에서 14번에 나와 있어요. 보존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서 그러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건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건축을 해야 되죠. 그죠? 차까지 있네. 차까지.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이분이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딱 읽어봤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 단독주택 가능하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인용 산지 보존녹지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이 보니까 대부도야. 그럼 안산시잖아요. 안산시 조례를 딱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하 어쩌고저쩌고 제1호 단독주택 중 감옥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되겠죠. 그죠? 별표 1에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건축물의 용도별로 이렇게. 그러면 허용된 단독주택 중 감옥에 단독주택을 한다고 했어.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업인이 2층 이하로 대부동에 건축하는 주택의 하남. 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다만 자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자격과 규모 여기 1번 3번 읽어보면 되겠죠. 농업인 주택의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330제곱미터겠죠. 농지법이니까. 어업인의 기준은 수산업기본법 뭐 3조 2항 보면 되겠고, 농업인의 기준은 산촌 뭐저쩌고 따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건 일단 무시하더라도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안산시 다른 동에다가 보존녹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또는 저 강원도 뭐 저기 뭐 속초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건축에 상관없어요.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보존녹지 지역에 땅을 사서 건축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대부동만 이런 제한을 뒀냐 이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업인이 2층 이하로 대부동에 건축하는 주택의 하남. 여러분, 저 이거 토지를 좀 배운다는 분들, 공부하신다는 분들, 또는 공법을 아시는 분들, 또 공인중개사분들, 이런 제약이 왜 필요하죠, 대부도에? 누가 막, 뭐, 똥 싸고 도망가서 그러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원성이 잦아서 그런가?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이 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동의 주민들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업인이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이것은 조금 좀 안산시청에서 이것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토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뭐 노후 대책으로 나는 이제 좀 공기 좋은 데 사고 싶다라고 해서 뭐 땅을 구매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을 구매해놓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부도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오염되고 와서 숨쉬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네,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15개 정도 그 경기도 시군 조례를 봤잖아요.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조례는 없었어요. 아무데도. 물론 다 제가 30몇 군데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왜 엄청나게 이게 좀 엄청나게 이렇게 좀 고민이 됐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걸 왜 붙여놨죠 여기다가? 대부도로 이사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건 조금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또 민원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특히 안산시 뭐 도시개발 그 도시계획 팀에서 혹시 제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삽입된 이유를 뭐 이제 뭐 고시문을 통해서 한번 좀 고시를 하는 거 아니면 또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그린벨트법, 막강한 그린벨트법 있죠.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마라. 또 그린벨트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너무나 그린벨트 지정된 것도 억울한데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에는 솔직히 농가주택도 못 져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죠?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약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린벨트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도 아니고 왜 보존산지도 물론 그린벨트에 준하는 어떤 그 행위 제한이 강하겠죠. 공유용 산지니까. 그렇지만 조건에 맞으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은 또 다른 시도, 시군, 조례들을 한번 좀 참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기 안산시청에서 이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보신다면, 물론 저도 이제 뭐 질의회신 한번 해볼 거예요. 안산시청에다가. 왜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는지 한번, 좀 질의회신을 할 거고, 뭐,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안산시 대부동에 대해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담당 혹시 공무원 계시면 요 부분 한번 진짜 왜 이렇게 대부동에 요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이것은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익용 산지에서 또는 보존녹지에서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조례 꼭 참고하세요.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 교재 판매는 다 아시겠지만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선수가 되십시오. 진짜 빨리 뭐 요즘 진짜 앞으로 한 2, 3년, 3, 4년 동안은요 그 경매하기 앞으로 계속 그렇지만 경매하기 좋은 시절이 옵니다. 진짜 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5억짜리 1억까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막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 198만원이고요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가격이 점차적으로 오릅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화하시면 다 못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